오늘은 김원일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 2부입니다. 2부. 병국이 임영감과 공업단지로 인해 황폐화된 석교 마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70년대 산업화로 인한 환경 문제와 분단으로 인한 실향민의 슬픔을 다룬 소설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제의식이 기본적으로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진강이라고 하는 강의 하구를 배경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가족을 통해서 당시 사회 문제를 제시하고 순수한 인간성 회복을 소망하고 있다. 근데 이게 전체 주제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시험이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모의고사가 시험이지만 를 바라볼 때는 요게 장면마다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 성장의 논리를 들어 삶의 기반인 환경이 파괴되는 실상을 파헤치는 병국, 또 북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통해 분단의 실상과 환경 파괴의 실상, 이 두 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작품은 특징이 또 하나 뭐냐고 하면 전체 4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부마다 서술자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석교천에 물을 떠내온 유리컵에 눈금이 새겨진 어떤 액체를 양을 재는 계량기라고 합니다. 나 나왔네요. 나 몇 인칭? 1인칭 서술자. 여기선 누구예요? 병국이. 흰 종이를 붙여두었었다. 아마 이제는 시간이라든가 날짜 이런 거겠죠. 거기다 볼펜으로 날짜와 시간을 적어 넣었다. 코르크 마개로 주둥이를 닦고는 시험관 꼬지에 꽂았다.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동진강 하구 수질 오염의 원인을 찾으려고 조사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시험관 꼬지를 들고 뚝 위로 올라섰다. 갈대와 풀조차 말라버린 1만 평의 공안지가 양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었다. 한 마리의 곤충은 물론 지렁이류의 환영동물조차 살 수 없는 버려진 땅이었다. 왜? 그렇죠. 오염으로 인해서 황폐화된 거죠. 이 공안지에도 잠깐 자꾸 공안지 그러는데 공안지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짓지 않은 땅, 한마디로 놀리고 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내년에 연간 5만 톤의 아연을 생산할 아연 공장에 착공식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읽었었다. 그러니까 공장 부지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지. 자, 결국은 이러한 오염된 상태에서도 산업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얘기죠.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까지 이 들판은 1등 호답이었다. 이제 과거에 상하나요? 그건 아니지만 과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겠죠. 1등 호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대기가 좋아서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논. 가을이면 누런 벼들이 알굵은 벼 이삭의 무게에 못 이겨 머리를 꺾고 가을바람에 일렁거렸다. 한마디로 들판이 되게 풍요로웠단 얘기예요. 참새 때의 접근을 막느라고 군데군데 허수아비가 서 있었고 사방으로 연결된 새끼줄에 매단 비닐띠가 기폭처럼 날리며 햇살에 반짝반짝거렸다. 야, 멋있었겠다. 줄을 채면 깡통종이 쟁그랑쟁그랑 울렸었다. 석교 마을은 해안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이들을 안고 있어서 대부분 농사를 지었고, 그러니까 해안에 있어도 고기잡이를 안 나간 거야. 먹고 살만한 거거든. 부촌이야. 그래서 그 동네는 한두 명의 대학 입학자가 나오곤 했었다. 한마디로 황폐화되기 이전의 모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석교 마을의 수지를 조사하고 있는 병국이 되겠습니다. 저기 저 공업단지가 들어서고 말인가? 석교 마을의 경로회 부회장 임영감이 내게 물었다.
이 임영감은요, 그 동네 오랫도록 살던 사람으로서 일종의 정보 제공자라고 보시면 돼요. 석교 마을이 도시화로 인해 황폐화된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한 정보를 병국이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는 회갑의 나이로 석교 마을에서 3대째 살아오고 있는 전직 읍석이 출신이었다. 이것도 참 많이 변했죠? 변하다 말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지 않는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이 휙 변한 거, 변모해버린 거, 이런 걸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쌍전벽해라고 합니다. 공업단지가 들어친 지도 벌써 8년이네. 결국은 이렇게 변한 원인을 뭘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공업단지로 보고 있네요. 환경변화의 원인으로 공업단지를 지목하고 있다. 언제부터 농사를 못 짓게 됐나요? 이태 동안은 그럭저럭 농사를 지어 먹었더랬지. 그런데 그 이듬해부터 농사를 망치기 시작했어. 1등 호답이었는데 못자리에 기름물이 스며들질 않나. 비싼 돈 들여 뭐를 해도 뿌리째 썩어버리니 뭐 결국은 패농을 하고 말았지. 한마디로 농사를 완전히 안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농촌이 아닌 거지 뭐. 결국은 농업단지가 들어선 결과 폐농이 되었고 이것에 대한 임영감의 안타까움, 허탈함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물론 그 전에 폐수 분출 금지 가처분 신청인가 뭔가도 내긴 냈었지. 나름대로 어떤 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폐농한 마당에 농사가 다 망해서 농사 짓지도 않은데 소장이 무슨 문제인가? 아무 소용 없었어. 의미가 없었어. 용지보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공단 측에도 시청에도 항의를 했지. 공장에서 마구 쏟아지는 기름찌꺼기 때문에 땅을 망쳤다고 말이야. 1년 넘게 끌다가 끝장에는 동남만 개발공사에서 땅을 사들이기로 하고 3년 연차로 3년에 걸쳐서 보상을 받긴 받았지. 그런데 그 값이 어디 제 값인가? 우리만 톡톡히 손해봤지 뭐. 예로부터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로운 일이 있었던 거 말일세. 어떻게 본다면 현실적으로 권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 약자는 질 수밖에 없는 거지 라고 하는 어떤 체념이죠. 그럼 저 공단 측에서는 수수방관 한마디로 팔짱 끼고 보고만 있었단 말입니까? 라고 공단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병국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 세도는 나는 세도 떨어뜨릴 만하지 않은가? 지도에도 등재가 안 된, 한마디로 지도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 동네를 자기네들이 입주로 크게 발전시켰는데 자, 그까지 자질구레한 피해가 대수롭냐는 거지. 사람이 죽고 새들이 죽고 농사를 못 지었는데 그걸 자질구레한 피해래요. 자기네들 발전시켰다고. 이거는 결국 뭡니까? 그렇죠.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죠. 경제성장 중심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환경을 등한시하는 공단 측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태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땅값이 뭐니 그냥 가격이야. 돈 팔고 딴 데 가면 되지 뭐 이런 거야. 천장같이 올랐으니 오히려 팔자를 고치지 않았느냐고 뒤집어 씌우더군. 일종의 합리화죠. 이젠 다 귀에 익숙한 소리,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한 소리지만 그때만 해도 낯선, 생경하는 낯선이에요. 수출 입국이니 중공업 시대니 GMP니 하는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반복하여 여러 번 들었지. 그래서 그저 입막음으로 잔돈이나 선심을 쓰고 대책위원들을 초청해서 술이나 받아주다. 나중에는 마을 청장년을 자기네 공장의 취직을 보장해준다고 해서 그냥 흐지부지 끝났어. 한마디로 공장에서 이런저런 회유책을 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술 대접. 두 번째가 뭡니까? 취직. 어르신 댁도 무슨 혜택을 받나요? 보긴 뭐 봤다면 봤고 우리 집 둘째 놈이 마침 제대하고 와있던 참이라 PVC 공장인가 들어가긴 들어갔지. 그런데 제 놈이 무슨 기술을 배운 게 있어야지. 월급이라고 몇 번 받아봐야 제비 닦기도 바쁘고
딸려는 바람 들어서 돈벌이 한다고 서울로 떠났어. 거기서 짝 찾아서 새빵 살고 있지. 가래침을 탁 뱉으면서 그렇지만 여보게 젊은 양반 안 됐지만 이 가래침 한번 보게 새까맣지 않은가. 한마디로 살면서 병신 다 됐지 않은가. 환경오염 때문에 건강 다 망쳤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서남풍이 불 때면 저 굴뚝의 매연이 모두 이쪽으로 날아와 우리 마을만 하더라도 기관지를 앓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임영감이 앓고 있는 이 기관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디 사람 살 동네인가 말일세.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 대한 비판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땅값이 몇 배는 올랐을 테니 땅을 팔아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 많겠군요. 목돈을 준 사람이 있었지. 그러나 돈이란 늘 항상, 상용은 늘 항상 써본 사람이나 제대로 쓰지 어디 그 돈이 온전할 리가 있겠는가. 이 핑계 적게 물어 빠져나가 이태를 못 넘기고 거덜이나 하고 백수건달이 된 치들은 도회지로 나가 막노동이나 하겠다고 식솔들이고 다 떠났지. 마을이 엉망진창 됐지. 한마디로 말해서 산업화. 그 산업화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자연이 파괴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거주지가 전부 다 황폐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백수건달되고 인간 패거리 가면 바람나서 서울 가고 인간성이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이런 걸 이제는 이 임영감은 난리라고 한 거예요. 환경오염으로 인한 열악한 생존 여건을 난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집약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공단이라고 하는 산업화 때문이다. 정말 석교도 많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확 바뀐 게지. 개벽이래 말시세. 한마디로 근대화 이래 변화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르신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젊은이가 원 창피한 것까지 다 묻고 그래. 이 사람아, 그 뭔가 통닭집에 싸주는 그 봉다리 있지? 봉다리, 봉지. 그 종이를 날라다 풀칠도 하고 손잡이 끈도 달아주고 아직 그래도 정정한데 어디 손 재놓고 손을 재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 수야 있겠나. 이런저런 일을 하며 살지. 농사는 못 짓죠. 논이 망가졌는데 뭐. 결국 산업화로 인해 석교 마을이 폐농이 된 현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은 땅 공안지 건너 공단 쪽을 바라보았다. 왜 죽은 땅이야?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죠? 화학공장들로 이루어진 B단지였다. 삼형정유공장, 동산플라스틱공장, 진화화학 석교공장, 동진유기화학 제2공장 등이 다 거기 모여 있었다. 솟은 굴뚝 여기저기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검은 연기, 노란 연기, 회색 연기가 바닷바람을 날려 시내 쪽으로 꼬리를 느렸다. 한마디로 뭐야? 대기오염이 무진장 심각했다는 것을 검은색, 노란색, 회색이라고 하는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집진기라고 하는 건 공기 속에 있는 먼지를 모으는 거죠. 요즘 뭐 세탁기 속에 있는 거 그 필터를 얘기한다고 세탁기가 아니라 뭐야? 청소기 속에 있는 필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집진기가 제대로 가동되지 되는 발음도 안 되냐? 집진기가 제대로 가동이 되는 공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고장으로 집진기가 못쓰게 되거나 노후화되어 성능이 부실하니 있으나 마나한 매연 대책이었다. 그만큼 관리도 엉망이고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였다. 나는 제방길을 따라 동진강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공간의 이동이죠. 해안 쪽 하늘은 노을이 자주색으로 침침해지고 있었다. 시간을 경고하죠. 나는 석탑 서점을 들러 오후 3시 바닷가로 나왔었다. 그러므로 5시간 가까이 석교천을 오르내리며 시간차를 두고 미터글라스에 석교천 물을 수거하고 있는 참이다. 피로와 허기가 전신을 휩싸았다. 밤을 몰아오는 바닷바람도 더욱 차가워지고 있었다. 나는 시험관 꼬지를 땅에 꽂고 잠바의 지퍼를 목에까지 당겨 올리며 석교 마을에 눈을 주었다.
잿빛 하늘 아래 눌려있는 석교 마을은 읍시절의 옛날 모습이 아니었다. 자, 잿빛 하늘이라고 하는 건 오염된 하늘이에요. 오염된 하늘에 눌려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환경 오염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40여 호의 초가는 그 절반으로 줄어들어 알록달록한 지붕의 새 동네로 변했고 포장된 앞길에는 시내버스 한 대가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병풍처럼 마을 뒤를 가렸던 얕은 언덕의 소나무 숲은 매연으로 이미 고사해버려 민둥산으로 벌겋게 버려져 있었다. 그 산 뒤쪽으로 늘어선 열등의 5층 아파트가 모서리를 보이고 있었다. 재작년과 작년에 걸쳐 신축된 저 아파트를 석교단지라고 부르고 있었다. 자, 여기 쭉 읽었는데 요 기와집, 시내버스 한 대, 매연, 5층 아파트, 자, 이런 것들은 석교단지 전부 다 뭡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것들이에요? 아니죠? 결국 뭡니까? 그래요. 산업화로 인해서 내지는 근대화로 인해서 변해버린 마을을 나타내는 소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지난 여름 엄마가 저 단지 중 18평형 두 채를 빚을 돌려 잡았으나 곧이어 발표된 부동산 투기 억제법에 묶여 팔 기회를 잃은 채 지금은 전세를 놓고 있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이 부동산 투기는 문제가 심각해요. 그죠?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시에는 부동산 투기가 매우 과열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근대화 내지는 산업화로 인한 석교 마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석교 마을이 이 공업단지로 인해서 산업화로 인해서 변화된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이 들판이 1등 호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해안 가까이 있지만 들을 안고 있어서 대부분 농사를 지었어요. 먹고 살기가 좋았다는 거죠. 즉 자연환경이 농사짓기에 적당하고 풍요로운 마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심도 좋고 살기도 좋은 마을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결국은 폐농을 했어요. 즉 산업화 이후 환경오염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더더군다나 둘째 놈은요, 공장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제 밑닦기가 바쁘고 그 다음에 딸녀는 돈 벌겠다고 서울로 떠나서 새방에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임영감은요, 어떻습니까? 기관지를 앓고 있는데 임영감만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앓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마을 사람들은 공장 노동자가 되거나 마을을 떠나거나 대부분 사람들이 기관지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석교 마을의 변화는 환경 오염이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도 어떻게 황폐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원일의 소설 도요새에 관한 명상 2부 병국이 임영감과 공업단지로 인해 황폐화된 석교 마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